우리는 매일 다짐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밤새 기획서를 쓰고 더 나은 몸을 만들겠다며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영상을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는 순간 주춤하고 맙니다. 돈이 부족해서 시장 상황이 나빠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그 벽 앞에서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주듯 속삭이죠.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거야 라며 마냥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허망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불운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벌어진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얻어내는가입니다. 불평할 시간에 감정을 완전히 꺼버리고 문제를 잘게 쪼개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계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 외에 인생의 장애물을 치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화가 나고 두려워 죽겠는데 감정을 단 1초 만에 끄는 게 말이나 될까요? 몸이 마비될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로봇처럼 움직인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여성 비행사 어밀리아 이어하트. 1920년대 여자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편견이 가득하던 시절 그녀에게 전화가 옵니다. 돈은 안 주고 조종관도 못 잡고 죽을 수도 있는데 갈래? 보통 사람이라면 모욕감에 거절했겠지만 그녀는 예스를 외쳤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불공평한 조건에 발목이 잡혀 방구석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어하트라는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회를 움켜쥐고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어하트의 비행기 측면에는 항상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놓고 생각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처럼 멈춰있는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지만 일단 구르기 시작한 바위는 스스로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단 움직이면 할까 말까 망설이던 뇌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실행력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어디든 가기 위해서는 일단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출발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패를 쥐고도 시작은 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말더듬이에 병약했고 유산마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에 자갈을 물고 발성을 연습하며 땅굴 속에서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뚫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웅변가가 된 그에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도 행동, 둘째도 행동, 셋째도 행동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터져나옵니다. 막상 실행에 돌입하면 대서양 횡단만큼이나 복잡한 난관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거든요. 이때 수많은 사람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 무너집니다. 할 수 있다는 열정 하나로 시작했는데 막상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막막하고 거대하니까요. 미국 대학 풋볼의 전설적인 명장 닉 세이번 감독은 선수들의 뼛속 깊이 이 한 가지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과정 더 프로세스입니다. 세이번 감독은 시합 전 선수들에게 우승 트로피 따위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우승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해라. 그것이 과정이다. 점수판이나 관중들의 함성엔 신경 쓸 필요 없다. 당장 코앞에 닥친 가장 작은 임무부터 완벽하게 끝내라.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장애물이 태산처럼 거대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면 그 거대한 덩어리 자체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것을 칼로 썰어내듯 아주 잘게 조각내야 합니다. 19세기 기상학의 선구자 제임스 에스피는 18살 때까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연설가 헨리 클레이의 강연에 매료된 그에게 클레이는 강연 포스터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의 알파벳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거 보이지? 이게 어야. 자, 이제 너는 25글자만 더 익히면 돼. 책 한 권을 쓰는 게 엄두가 안 난다면 완벽한 책을 끝내겠다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컴퓨터 앞에 앉아 딱 한 페이지를 채우겠다.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은 최종 목적지를 걱정하느라 지금 내딛어야 할 첫걸음을 마비시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태산처럼 큰 임무라 해도 결국은 아주 조그만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니까요. 목표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에만 몰두하면 신기하게도 긴장이 풀리고 패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나 전체 그림 따위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코앞에 닥친 가장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그것만이 흔들리는 당신의 멘탈을 붙잡아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개 속에서는 한 걸음 내딛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100점짜리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세요. 세상은 당신의 첫 결과물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 내놓는 제품이나 글은 어차피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50점짜리라도 좋으니 일단 세상에 던지고 피드백을 받아 고쳐나가는 것. 그것만이 시작이라는 거대한 벽을 깨부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전공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써야 합니다. 1915년 미국의 한 신흥 과일 회사는 거대 대기업과 땅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거대 기업이 막강한 변호사들을 동원해 전공법으로 서류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할 때 이 신흥 기업의 사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 주인 2명 모두에게 땅값을 지불해 버린 겁니다. 비용은 2배로 들었을지언정 법적 분쟁을 그 즉시 끝내버렸습니다.
역사상 치러진 수많은 전쟁 중 정면 공격으로 승리한 사례는 고작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의 승리는 모두 허를 찌르는 측면 공격에서 나왔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그저 멈춤 신호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튕겨 올려줄 스프링보드로 쓸 것인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장애물을 외면하면 당장 편할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도망쳐서는 사태가 단일도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예외도 없고 피해갈 길도 없습니다. 실패는 잘못된 경로를 지워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실패라는 수업료를 내며 전진하면 그만입니다. 눈앞을 가로막은 그 장애물 자체가 곧 당신이 딛고 올라서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압도적인 행동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달아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생각을 멈춘다. 일단 움직인다. 문제를 쪼갠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다.